까만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2부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금요일에 안드로메다 파란색 라인을 뚫어주면서 자세히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한 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스닥이 멈출 줄을 모른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에서도 안드로메다 파란색 라인을 뚫어주고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도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 그러면서 나스닥의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은 주봉을 봤을 시에도 23년 대상승장이 시작한 후에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는 돌파했다가 이 부근이 N캐리 청산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후 맞고 떨어지고 올해 초에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맞고 관세 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등. 이 검정색 라인이 상당히 유의미한 추세의 상단 라인이다. 그 검정색 라인까지 다음 주 기준으로는 2%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나스닥이 조정이 오더라도 검정색 라인을 딛고 조정이 오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많이 막 흘러더라도 결국에는 이 검정색 라인에 갔다가 붙이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미국은 우상향. 단기적인 부침이 6개월, 1년, 2년, 3년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고 현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검정색 라인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너무 오르면은 당연히 물가도 튀게 되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연준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이고 금리와 함께 조절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이 라인을 블랙홀 라인을 뚫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명확한 닷컴 버블에 준하는 버블이다. 건강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터치하고 살짝 뚫어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왔다가 연말에 슈퍼 버블장이 올 때 뚫고서 무너져 내리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블랙홀 라인까지는 2%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여기서 3배 레버리지를 땡긴다고 하면은 3배 레버리지니까 한 6% 정도 맥스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요. 그런데 그 위험을 저는 도저히 감수를 못하겠습니다. 장기 물량들은 조금은 더 버텨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제 제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왜 블랙홀 라인이라고 명명을 했냐면 블랙홀로 갈 수는 있으나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다. 나스닥의 월봉을 봤을 시 6개월 연속 양봉이다. 이런 적이 있었나? 엔비디아는 21선을 올라주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 그러나 21선이 살짝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횡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려오면은 이제는 매수를 좀 받아봐야 될 구간. TQQQ는 나스닥과 같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96.7달러 부근으로 결국에 최고점에 다다른 것이죠. 100달러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찢어야 되거든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오르는 것은 그나마 좀 심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찢으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센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부터 고점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은 이 부근에서는 부분 익절을 허락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재미없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달성하였다. 반도체도 이 부근부터 매도를 허락하겠다. 쏙슬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최고점과 진배 없는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되었다. 재미는 없죠. 쏙슬 계속적으로 횡보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어주려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TSMC 쪽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 대장 세 종목들이 이미 미친 듯한 시세를 한번 보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후달림이 있습니다. 쏙슬도 이 부근에서 부분 익절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좀 상당히 역대급 저점이었죠. 9달러 8달러, 10달러 이 부근에서 잡은 물량을 모두 다 던지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부분 익절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팍팍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부근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한 20% 떨어졌잖아요.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야 될 시기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매도할 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스파이, S&P는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 스파이 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푸근하겠어요. 저점 대비해서 약간 3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3배 레버리지에 비해서는 좀 재미는 없겠죠.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좀 팍팍 늘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늘 수 있으니까 스파이 보유자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스파이 3배 U-프로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120%가 올랐는데 U-프로 저도 갖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FNGU
FNGU는 저점 대비해서 한 250%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FNGU 상당히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는 FNGU가 여기서 좀 확 내려줬으면은 크게 담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다시 한번 최고점을 돌파, 이제라도 뭐 크게 좀 내려주면은 다시 한번 좀 크게 담을 계획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주, 제가 이제 23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불주의 비중이 좀 컸었어요. 그때 항상 불주를 소개하면서 불주 황제 그걸로 끝내는 리뷰를 했었는데 별다른 코멘트 하지 않고요. 불주는 계속 홀딩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그냥 계속 홀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던지고 다시 한번 관세 빔 요 부분에서 잡아서 현재 보니까 190% 정도 수익권에 있다. 근데 수량이 너무 작아서 어쨌든 불주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별빛에 물든 조용한 이 거리 끝에서 너와 나 웃으며 걸었던 그 여름의 흔적들이 아직도 선명해. 바람에 실려온 네 웃음. 테슬라는 제가 테슬라를 항상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키움 전사의 순매수 현황에서 테슬라 숏이 이렇게 1위에 딱 박혀 있으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야 한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우리 키움 전사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TSLG나 TSLQ 테슬라 2배 숏이 1위에 있으면은 테슬라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결국에 우리 테슬라가 기나긴 ABC 조정을 마치고 I시대로 패턴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I시대로 패턴이 끝나고 나마스테 패턴으로 우주로 승천할 수 있겠는가? $500 가능할 수 있겠는가? 쌉소리고요. 일단은 테슬라는 긴 횡보의 상승 채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7%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이 거래량 또한 종전의 거래량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장대 거래량이 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매물대를 뚫어주는 장대 거래량, 매물대 상황을 봐도 이렇게 많은 매물 밀집 구간을 뚫어버렸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매물이 많지 않다는 의미죠.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고점인데 세력이 이미 고점을 찍은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구글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돈보다 이 테슬라를 올리는 돈이 오히려 적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세력이 테슬라에 입성을 한 것이죠. 이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다가 들어 올리면서 좀 더 입성을 했겠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입성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매가리 없이 끝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좀 와리가리는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25년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본주 매매자들 분들은 홀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주를 최소한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주 매매자들은 홀딩하고 레버리지가 문제인데 TSLL이나 TSLT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400 부근에서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와리가리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녹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 가격과 여기에 테슬라 가격이 똑같지만 테슬라 2배 TSLL로 보면은 여기의 가격과 여기의 가격은 요만큼 이렇게 녹았잖아요. 상당히 많이 녹았습니다. 이제서야 이 가격을 살짝 넘긴 것이죠. 테슬라 본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가격을 넘겼음에도 많이 녹은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줄 때 부분 익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 횡보를 거치면은 레버리지는 녹아버리니까요. 이렇게 긴 상승의 채널을 강하게 돌파했을 시 애플을 봐도 이런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긴 상승의 횡보 채널을 돌파하고 약간의 더 상승이 나왔고 구글도 보면은 이런 긴 횡보의 상승 채널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시 약간의 더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다른 빅테크의 전력을 봤을 때 테슬라도 긴 상승의 채널을 강하게 거래량으로 돌파했으니 조금의 조정이 오더라도 약간의 더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정의 실현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때도 테슬라가 진짜 못 가다가 한번 이렇게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친 듯이 쏘고 고점이 나오고 테슬라가 조정으로 갈 때 나스닥도 함께 조정으로 왔었잖아요. 테슬라가 상승의 마지막 주자였던 것이죠. 근데 요번에도 좀 그렇게 데자뷰가 일어나지 않을까? 테슬라가 쏘다가 조정이 왔을 시 나스닥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전체 시장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항상 테슬라는 개미의 꿈, 나스닥의 대표 계잡주, 정치 테마주, 말썽꾸러기, 금쪽이였기 때문에 테슬라 많이 기다린 만큼 조금만 더 올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I시대로 패턴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으며 I시대로 패턴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당연하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리고 저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I시대로 패턴을 보여주고 마지막 나마스대 패턴으로 종결되길.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이렇게 오르면은 좀 나가린데 오르면 안 되는데 상당히 좀 축하드리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한 $173 정도에서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 후드는 약간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상승의 저항을 맞고 약간의 좀 하락, 21선까지 갖다 붙이면은 단기적인 단기 매매 타점이 되겠다. 가격은 현재 기준 108달러 부근. 애플은 아이폰 17의 실망스러움으로 큰 하락을 했으나 약간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큰 하락 때 소액 좀 매수를 했는데 약간의 지금 수익권에 왔다. 요 라인, 빨간색 라인을 이탈하면은 손절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다행히 약간의 좀 상승.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한 240달러까지는 좀 기대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애플을 매수한 게 아니라 AAPU 2배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요. 그리고 구글은 뭐 여전히 축하드리고요. 브로드컴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약간 고점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지 않겠느냐. 마소도 금요일에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21선에 안착을 했다. 21선 안착을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의 하단 자리 505달러 정도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라면 조금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새롭게 좀 소개해드리는 이 WM이라는 종목인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 종목이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쓰레기 처리 기업인데 쓰레기 독점 기업입니다. 미국의 쓰레기 1위 업체 별명이 쓰레기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랑은 다르게 이 기업은 초장기 우상향의 종목 200일선을 이탈하더라도 올라왔던 전례가 있다. 그리고 현재 200일선을 이탈했다. 어쩌면 이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초장기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신 분들은 WM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 4월 관세빔 때도 고점 대비 10% 하락으로 상당히 선방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AI랑 나스닥 기술주로 수급이 완전히 쏠리면서 약간의 좀 소외받고 있는 기업이죠. 중소형주로 넘어가서 SMR 이 검정색 라인, 이 저점을 이은 검정색 라인 계속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기회의 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맞고 금요일에도 반등. 더 시저의 차트 분석은 이번에도 맞았다. 힘쓰는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 이제는 뭐 여유롭게 익절을 실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니 AI 상당히 좀 매가리가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재미도 없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주인 포니 AI랑 위라이드도 약간의 좀 기대감은 있는데 현재 힘은 좀 없는 모습. 일단은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는 좀 컵앤 핸들의 라인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솟았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타점이었는데 테슬라랑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걸 좀 신경 쓰느라고 알트코인도 신경 쓰고 그러느라고 아이온큐를 아예 못 봤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고요. 아이온큐는 일단은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의 상승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홀딩의 좀 개념.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비트마인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마인도 상당히 좀 큰 반등을 해줬네요. 비트마인을 좀 자느라 좀 못 봤는데 잠을 좀 요즘에 설치는 바람에 비트마인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쉽고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비트마인이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를 벗어나면은 약간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 벗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상승이 바로 나와줬죠. 4시간 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까지 뜬 상태.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등주는 밤을 좀 새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포착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과 차트를 번갈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이더리움의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면 비트마인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차트로 변해가고 있다. 일단 역대급 고점, 이 고점은 최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한 피날레의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들의 상태가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알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TR도 마찬가지죠. 작년 11월에 이미 여기서 역대급 고점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 고점 라인에 비슷하게 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고점이 나온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상단선, 하락의 하단선, 하락의 채널이잖아요. 명확하게 하락의 채널이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설명드리면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약간의 횡보를 치고 기회를 모아야만 약간의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서 하락의 채널에 있으면은 맞고 떨어지고 현재 좀 맞았는데 다시 맞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뭐 끝없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모르는 거죠. 하락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락의 채널 상단 저항을 옆으로라도 좀 이탈해 준 다음에 횡보를 치고 요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면 안 됐던 것이었죠. 200일선까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 추세는 확실히 깨진 상황이고 단기적인 반등 200일선까지라도 붙이는 반등을 기대하고 옆으로 이탈 시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볼 수가 있겠다.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이 다시 과매도권, SQQQ도 스토캐스틱이 다시 과매도권, 상당히 차트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요. 과매도권에 다다랐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이렇게 터치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약간의 좀 기대 심리는 가져볼 수가 있겠다. 롱을 보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요.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테슬라 숏, 아이온Q 숏, 테슬라 숏, 여기도 테슬라 숏. 테슬라 숏이 3개나 ETF 순위권에 올라와줬다. 감사합니다. 키움전사. 영상 길어져서 코인 관련 분석은 주말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 구독자방에는 836명. 패스워드는 이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4321이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시고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투자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 UDT방에서는 현재 단기 매매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적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장기호 멤버십에서는 코인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타점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가서 신규로 매수한 코인들은 지금 다 약 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타게도 약간 해가지고 수익금은 늘어났으나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최초 매수한 타점 테더의 도미넌스가 상승의 채널을 이탈한 그 매수 타점에서는 수익률이 다 10%가 넘은 상황이고요.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길래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조정이 당장 월요일부터 올 수도 있고 현재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부분 익절은 하되 100% 현금 요거는 좀 시장을 떠난다는 의미니까 그것은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워렌 버핏.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